한국은 항공모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돗개 2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 어그로를 좀 끌긴 했지만 한국 해군은 최종적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항공모함이라는 무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데요. 항공모함은 적극적인 형태의 공세적 무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이라는 무기는 전투기를 배에 싣고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무기입니다. 자, 육지에 있는 넓고 좋은 공군기지를 놔두고 왜 좁아터진 배에 꼭 전투기를 싣고 다녀야 할까요? 자, 항공기는 공중급유라는 수단을 제외하면 항속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시죠.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가장 대형 기체인 F-15K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약 1500km 정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항공모함이라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적과 교전하기 위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근처를 기준으로 일본 거의 전부와 중국의 해안 주요 도시 거의 모두가 원안에 있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국가와 전쟁을 할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은 우리 군에서 얼마 전에 도입한 공중급유기를 이용하면 중국과 일본 전역과 동부 러시아 모두 작전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보다 멀리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교전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굳이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과 싸울 때는 과연 항공모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있나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해군력 현황입니다. 연안 세력을 제외한 주요 전투함정들만 나타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축함은 중국판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방공 구축함입니다. 일단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항공모함 또한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또한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표기한 해군 전력 중 많은 수가 구형 함정들이라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신 구축함 숫자가 일단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잠수함 또한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최근 경제력이 좋지 않은 러시아는 과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나라답지 않게 해군 전력이 많이 축소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항모 전단을 상대하던 나라답게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모두 무장하였고 여전히 전략 핵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세력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 숫자 또한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44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13척이 이지스함이거나 준 이지스함입니다. 사실상 미국 다음에 해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헬기 항모에 F-35B형을 탑재하여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또한 우리나라보다 많고 상당히 조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일본은 100여 대가 넘는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잠수함 전력 또한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입니다.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척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구축함 숫자가 다른 국가들 중에 가장 적은 편이고 세종대왕급을 제외하면 이순신급 구축함 6척만이 함대 방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1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 운용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척의 강습 상륙함이 있으며 3번 함인 백령도함에 F-35B형을 실어 항공모함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진 연안 해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잘 보셨다면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약합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제외하면 굉장히 수비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국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 굳이 항공모함을 동원하면서까지 싸워야 할 만큼 국가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만약 좀 멀리 있는 곳에서 싸운다 치더라도 항공모함보다는 공중급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육상발진 전투기로서 상대방과 우리 모두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두 번째, 바로 한국의 총체적인 해군력 열세입니다. 주변국들의 엄청난 해군력은 해군력 자체의 부족함을 넘어서 항공모함 또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게 되는데요. 우선 수상함 세력이 열세이다 보니 우리 해군은 수비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상 세력들이 방어선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잠수함 세력 또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상대 잠수함들은 상대 수상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활발해진 상대 국가의 잠수함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 수상 세력 또한 위축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틀랜드 전쟁에서는 아르헨티나도 항공모함이 있었지만 영국 잠수함에 피격될까 두려워서 항구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돈인데요. 지금 백령도함이라고 독도함 후기형인데 그 배를 항공모함으로 전용하려는 해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함재기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소형 항공모함은 좁기 때문에 함재기를 이리저리 테트리스하는 것처럼 적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형 항공모함 대비해서 발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중형 항공모함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영국에서 건조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의 건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사면 함재기도 사야겠죠. F-35B형 대당 약 1천억 원 정도라고 보이고요. 대략 40대 정도를 사면 4조 원이겠죠. 조기 경보기 또 사야겠죠. 미국의 E-2D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는 세대 사면 거의 한 1조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해서 약 한 10조 원은 넘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요. 이 돈이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한 10척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KDDX라고 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지스함보다 당연히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7천억 원에서 한 8천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10조 원으로 KDDX를 건조하면 약 한 14대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전력이 추가된다면 한국의 해군력이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전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경우 1년 유지비가 한 2~3천억 원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호위함 한 대를 찍어낼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 10년 정도 굴리면 호위함 10대가 튀어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항공모함 킬러 무기들의 등장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긴 사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고도 하지요. 일본 또한 최근 초음속 대한미사일 및 JSM이라고 하는 현존 기술력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여튼 미사일 한 발에 항공모함이 개작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조를 그냥 바다에 꼬라 박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